先生にはたまったツケも返してもらわんとな。殉職しました。 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사루토비 아스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뭇잎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각각의 비전 인수를 조합해 콤비네이션을 이루고 이노시카초라는 포메이션을 계승해오는 야마나카이 쪽, 나라이 쪽, 아키미치 일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 일족 간의 결속을 다지는 맹세의 증거로 이들은 대대로 사루토비 일족의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아스마는 사루토비 일족으로서 세 일족의 후계자인 이노, 시카마루, 초지가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하급 닌자가 되었을 때 이들이 속한 10반의 담당 상급 닌자로 발탁된 케이스입니다. 아스마보다 1년 먼저 담당 상급 닌자가 된 마이트 가이와 같은 시기에 담당 상급 닌자가 된 하타케 카카시, 유우히 쿠레나이와는 아카데미 동기이지만 가이와 카카시의 위상이 너무 높아 팬들 사이에서 쿠레나이와 함께 쩌르 취급을 받는 안타까운 캐릭이기도 하지요. 물론 같은 아카데미 동기들 중 몇 명이 아직 중급 닌자나 특별 상급 닌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스마의 재능은 충분히 뛰어난 편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마의 부친이 순수한 재능만으로 5가지의 성질 변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역대 최강의 호카기라 칭송받는 사루토비 히루젠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그 재능이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일까 젊은 시절의 아스마는 아버지인 히루젠을 존경했지만 그 때문에 갈등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는 한없이 인자한 히루젠이지만 아들인 아스마에게만큼은 매우 엄격했고 아스마의 입장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아스마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에 한동안은 마을을 뛰쳐나와 방황을 했었지요. 그러다 방황 끝에 아스마가 한 선택은 수호닌자 12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수호닌자 12지란 불의 나라 영주를 지키기 위해 각각 모두 상급 닌자 이상의 수준을 가진 12명의 정예 닌자들로 구성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수호닌자 12지가 영주를 수호하는 목적을 뒀음에도 절반의 인원이 나라의 불만을 품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아스마가 속한 나머지 수호닌자는 한때 동료였던 반역자들에게서 나라와 영주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쿠데타를 일으킨 6명의 수호 닌자는 사망하게 되었지만 쿠데타를 저지하는 수호 닌자들 또한 아스마와 치리쿠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스마와 치리쿠 두 사람만이 남게 된 수호 닌자 12지는 사실상 해체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스마와 치리쿠의 명성은 타국까지 멀리 떨치게 되며 이들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리게 됩니다. 사루토비 일족은 우치하 일족 못지않게 화둔에 특화된 닌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스마 또한 예외 없이 강력한 화둔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스마가 주로 사용하는 속성은 화둔이 아닌 풍둔입니다. 그리고 아스마의 풍둔은 다른 술사들이 사용하는 풍둔과는 차별화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풍둔 술사들은 원거리에서 바람을 일으켜 풍압으로 타격하거나 진공의 칼날로 적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특별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차크라 칼에 자신의 속성을 흡수시킨 뒤 그 칼로 전투하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바람의 차크라는 가르고 베는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마는 차크라 칼에 바람의 차크라를 2개로 나누어 주입시킨 뒤 그 나눈 차크라를 서로 맞대어 최대한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렇게 아스마의 차크라가 주입된 차크라 칼은 그야말로 대상을 베어 가르는 칼날 같은 예리함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것으로 만약 같은 수준의 닌자끼리 칼로 승부를 보게 될 경우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전투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관에서 5가지 속성 중 바람의 차크라를 타고난 사람이 가장 드물다는 점과 이 바람의 차크라가 근중거리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동기들이 너무 뛰어나서 다소 빛이 바랜 것일 뿐이지 아스마는 매우 뛰어난 근접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스마와 쿠레나이가 남몰래 사랑을 키우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 과거 아스마의 동료이자 전 수호닌자 12지인 치리쿠가 있는 불의 절은 아카츠키인 카쿠주와 히단의 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스마와 함께 수호닌자 12지 중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치리쿠였지만 불사신 콤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불의 절은 치리쿠의 사망과 동시에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호카게인 치나데는 마을에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모든 닌자들을 소집해 아카츠키의 생포 및 말살을 명령했고 아스마는 치나데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팀인 시카마루, 코테츠, 이즈모와 함께 불의 절부터 추적해 나갔습니다. 불의 절에 도착한 아스마 일행은
치리쿠의 시신만 보이지 않는 점에서 아카츠키의 목적이 치리쿠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란 것을 알아채 그들의 다음 목적지가 환전소란 것을 예측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아스마 일행은 홀로 앉아있는 히단을 발견해 기습을 가했으나 상대가 좋지 않은 게 히단은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은 불사신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히단이 대상의 피를 섭취하고 문양이 그려진 바닥 위에 서면 서로의 신체가 링크되어 불사신인 히단 본인이 자신을 찌르면 본인은 고통만 따를 뿐이지만 섭취한 피의 주인은 죽거나 죽음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다 보니 히단의 능력을 모른 채 덤빈 아스마반 일행은 당황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대만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죽게 되는 불합리한 전투 끝에 결국 아스마는 히단에게 공격을 허용당했고 히단의 능력에 의해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함께 전투 중인 시카마루는 아스마를 통해 히단의 능력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고 전투가 이롭게 흘러가나 했지만 히단의 파트너인 카쿠주가 전투에 합류한 시점에서 다시 전세는 기울어졌고 결국 히단이 문양 위에서 자신의 심장을 찌름으로써 링크된 아스마 또한 심장을 관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완패한 아스마반은 남은 일행까지 위험에 처했으나 원군이 도착해 무사할 수 있었고 마침 아카츠키 쪽에선 페인의 호출로 인해 히단과 카쿠주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스마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해 제자들을 향한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고 제자임에도 자신이 의지했던 시카마루에겐 자신의 옥을 맡긴 뒤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아스마의 곁은 그의 소중한 제자들이 지켜주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사랑하는 쿠레나이와 자식이 태어난 것도 보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스마에게 옥이란 평생의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스마가 젊은 시절 부친인 히루젠과의 트러블이 있었던 이유도 이 옥 때문이었습니다. 히루젠이 아스마에게 옥의 의미를 물었을 때 아스마는 본인이 지켜야 할 옥의 존재를 불의 나라의 영주와 호카게라 답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이 지켜야 할 옥이 하나였으면 좋겠다 말했고 아스마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은 히루젠은 그 자리에서 아스마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히루젠이 생각했던 옥의 진정한 의미가 나라와 마을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미래, 즉 나뭇잎을 짊어질 미래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아스마는 그저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만 했을 뿐 옥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히루젠이 내린 임무에서도 그저 영주를 지키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히루젠의 입장에선 자신이 말한 옥의 의미를 끝까지 깨닫지 못한 아들에 대한 실망을, 아스마의 입장에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만을 갖게 되어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젊은 시절의 아스마가 방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마는 이 옥의 의미를 시카마루가 하급닌자였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스마는 장기할 때도 희생말을 이용해 적진을 돌파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쿠레나이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아스마는 과거 아버지가 말한 이 옥의 진정한 의미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앞서 말한 대로 나뭇잎을 짊어질 미래의 아이들임과 동시에 뱃속에 있는 자신의 딸이란 것을. 그래서 옥의 의미를 깨닫게 된 아스마는 이전과는 달리 이 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희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어 히단과 카쿠주와의 전투에서 실제로 이 이론을 적용시켰습니다. 아스마의 입장에선 나뭇잎의 미래와 자신의 딸을 지키는 역할은 자신보다 참모의 자질을 가진 시카마루가 더 뛰어나다 생각해 스스로 강한 말을 잡기 위한 희생말을 자처한 것이었고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유언으로 옥의 안위를 시카마루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마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시카마루가 옥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덕에 뱃속에 있던 딸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보다 더 평화로운 미래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